유사히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보면 재래식 장비에서부터 최첨단 장비까지 그 다양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무인 장비의 대폭 증가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미군은 앞으로 기존의 전략 자산 이외의 여러 종류의 무인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한다. 그중 미 육군이 운용하는 MQ-1C 그레이 이글은 이제까지 한반도에 배치된 무인 병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오늘은 그레이 이글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격인 MQ-1 프레데터와 형님벌인 MQ-9 리퍼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MQ-1 프레데터 MQ-1 프레디터 약탈자 또는 포식자라는 뜻나는 무인 정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 무시무시한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무인기로 정찰하는 것이 뭐 그리 무시무시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과거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사실 공격용 무기와는 달리 정찰 장비에서의 무인기 활용은 베트남전 때부터 활발했다. 원래 무인 표적기인 AGM-34에 카메라를 달아서 띄운 것인데 베트남전 당시 조종사 손실이 막대했던 미군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게 의외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 총 3,435회의 정찰 활동 중 손실률은 불과 4%뿐이었던 것이다. 다만 약점도 적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날린 다음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오면 그거 현상하고 판독해서 보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현대의 유인 정찰기처럼 표적에 대한 실시간 상황 파악 같은 것은 꿈도 못 꿨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적 기술력이 확보되자 미국은 제일 먼저 본격적인 무인 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군에게 무인기는 마치 복음과 같았고 미군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무인 무기 체계를 요긴하게 써먹고 있다. 특히 걸프전 이후 등장한 무인 정찰기 프레데터는 이제까지의 무인 항공기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받는다. 프레데터는 미 공군의 무인 정찰기 개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걸프전 직후인 1992년에 만들어졌다. 프레데터의 특징은 스스로 이륙해 29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 있고 행동 반경이 무려 900km에 이른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초의 무인 공격기로서의 가능성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이 주목한 점이다. (2001년 2월부터) 프레데터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해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프레데터는 그 무시무시했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줬다. (2006년) 알카이다의 2인자 아부 알자르카위를 프레데터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로 제거하였고 2011년 10월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리비아에서 무아마르 알카다피의 탈출 행렬을 저지하여 시민군에 붙잡히게 했다.
이어 2012년 6월에는 알카에다의 아부 야흐야 알리비를 역시 헬파이어 미사일로 제거하였다. 죽음의 사신 MQ-9 리퍼. 하지만 프레데터는 애초에 정찰용이었던 만큼 공격 전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에 미공군과 특수전 사령부 CIA는 제대로 된 무인 공격기를 원했고 그 결과 이름 그대로 사신 리퍼가 등장했다. 리퍼는 처음부터 아예 UCAV-UNMANED 콤바트 에어피클, 즉 무인 전투기로 분류된다. 기체의 크기가 기존 프레데터보다 약 50% 정도 커졌으며 무려 1.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항속거리는 프레데터의 2배이며 무장은 훨씬 다양하게 장착이 가능하다. 기본이 되는 헬파이어 미사일뿐만 아니라 페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 그리고 이제는 유도폭탄의 대명사가 된 JDAM 폭탄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마디로 완전한 무인 공격기이다. 리퍼는 이미 실전에서도 그 가치가 증명되었는데 리비아 내전 당시 주요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대활약을 펼친 것이다. 이제 무인 공격기는 미군의 가장 요긴한 수단이 되었고 지상군의 근접 지원에 항상 목말라 있었던 미 육군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MQ-1 프레데터와는 차원이 다른 폭장량을 보여주는 MQ-9 리퍼. 미 육군과 MQ-1C 그레이 이글의 탄생. 미 육군은 2차 대전 이후 근접 항공 지원에 대해 고민해왔다. 막강한 제공 능력을 가진 미군이었지만 생각만큼 제때의 항공 지원을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 늘 상하늘에 항공기가 떠 있는 것이 어려웠고 한때 공격용 헬기를 이용해 근접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조종사의 안전이었다. 전장에서 전사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했지만 고급 인력인 파일럿의 희생은 미군으로서도 매우 피하고 싶은 일이다. 그리고 미 육군의 눈에 비친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는 바로 그 해결책으로 다가왔다. 미 육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MQ-5 헌터 무인 정찰기 개량형과 일명 워리어로 명명된 프레데터의 공격형 버전을 놓고 고심한 끝에 2005년 워리어를 선택하게 된다. 워리어는 곧 MQ-1C 그레이 이글로 그 이름이 변경된다. 그레이 이글은 한층 대형화된 MQ-9 리퍼를 원래 프레데터 크기로 줄였지만 엔진 출력을 115마력에서 165마력으로 강화해 1.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리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본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에 탑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리퍼와 같이 다양한 무장 변경이 가능하고 방어용 공대공 무장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대 채공 시간은 약 30시간으로 전장 상공을 선회하며
언제든지 지상군의 화력 요청에 응대할 수 있다. 특히 그레이 이글은 합성 개구 레이더 SAR과 지상이동 표적 지시장치 GMTI 그라운드 무빙 타깃 인디케이터로 자동차 바퀴 자국을 추적해 적 차량 탐색이 가능하며 땅속에 묻어둔 급조 폭발물 IED를 찾아낼 정도로 정밀한 탐색 능력을 갖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도 약 8km 상공에서 400km의 작전구역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동 중인 차량을 헬파이어, 미사일 또는 바이퍼, 스트라이커 유도 폭탄으로 공격해 파괴할 수도 있다. 무게 20kg인 바이퍼, 스트라이크 유도 폭탄은 GPS로 유도되며 CEP는 1m 이내로 매우 정밀하다. 이 유도 폭탄은 작지만 고속으로 이동 중인 자동차까지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 게다가 그레이 이글에는 적극적인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지상예정 레이더 및 탐지 수단이 그레이 이글을 찾아내기가 무척 힘든 장점도 있다. 그레이 이글과 한국 2008년에서야 시험평가를 위해 이라크에 배치된 바 있는 그레이 이글은 재작년인 2015년 군산의 공군기지에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북한군 동향 정찰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한미군 당국은 그레이 이글 중대를 전북 군산 미 공군 기지에 영구 배치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중대는 미 2사단 이하 2항공여단에 배속된다고 지난 3월 13일 밝혔다. 대략 2개 중대 12기가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규모면 휴전선 전역에 대한 커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상군 자체가 휴전선으로 근접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한마디로 사냥감을 노리는 강철의 독수리가 24시간 365일 휴전선 부근에 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미 육군의 최신형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조기 배치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는 한미 간 자유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우리 군 역시 프레데터급의 중고도 무인 정찰 및 공격기를 개발 중에 있다. 앞으로 휴전선의 하늘에는 무인 공격기가 날카로운 눈으로 북한의 매 순간을 지켜볼 것이다.